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8월의 탄생화인 해바라기를 수놓아 볼 거예요. 입체적인 스티치와 회화적인 스티치를 고르게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제일 먼저 원단을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그런 후 스케치를 올려서 위치를 잡고요. 저는 수용성 먹지를 원단과 맞닿게 올려주고 그 위에 스케치를 올려서 고정했습니다. 그런 후 철필 혹은 나오지 않는 볼펜으로 선을 따라 그려줍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스티치만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요. 제일 먼저 스플릿 스티치입니다. 한 땀을 뜬 후 만든 첫 번째 땀에 가로 길이로도 중앙, 세로 가닥수로도 중앙인 곳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2분의 1만큼 앞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주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 즉 두 번째 땀의 중앙으로 나와줍니다. 이렇게 2분의 1씩 선을 중첩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스티치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올리브 그린 색깔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가장 연한 연두 색깔로요. 3가닥을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 하면서 줄기를 수놓아 주세요. 저는 한쪽 외곽선을 따라서 가능한 한 일정하게 스플릿 스티치 먼저 해줬고요. 바로 옆에 붙여서 한 줄 더 수놓아 줬습니다. 옆에 줄기 부분도 간단하게 스플릿 스티치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연결하듯 아래 부분까지 이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수놓아 줍니다. 작은 해바라기도 동일하게 수놓아 볼게요. 두 번째로는 롱앤쇼 스티치입니다. 스티치의 이름에 바로 힌트가 있는데요. 롱땀, 즉 2칸에 해당하는 롱땀과 1칸에 해당하는 쇼땀을 번갈아 가며 수놓아 줄게요. 이렇게 밑작업으로 롱과 숏을 수놓았으면 두 번째 층에서는 숏땀 자리에 나와서 2칸에 해당하는 롱땀만 수놓아줍니다. 즉 처음만 이름처럼 롱 숏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롱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층에서는 처음에 수놓은 롱땀이 상대적으로 숏땀이 되었죠. 그 같은 구멍으로 나와서 2칸에 해당하는 롱땀을 마저 수놓아주세요. 마지막은 스케치선의 외곽선까지만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변형된 방법을 한번 수놓아 볼게요. 저는 사실 회화적인 표현을 할 때 지금 보여드리는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롱앤숏은 원리는 그대로 지켜주는데 롱땀 길이 다 같은 길이는 아니에요. 또 숏땀 길이도 다 같은 길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숏땀의 자리에 나와서 롱땀을 수놓아야 하잖아요. 그럼 원리는 그대로 지켜주는데 다만 숏땀에서 나올 때 약간 스플릿 스티치 하듯 숏땀을 가르면서 나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더 연결된, 질감이 부드럽게 연결된 선을 수놓을 수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롱앤숏 스티치에 스플릿 스티치가 결합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찬가지로 수놓아주세요. 이렇게 보면 클래식한 방법은 저렇게 딱 점점점 구멍들이 보이죠? 근데 변형된 방법은 구멍도 얼기설기 있을 뿐더러 더 회화적으로 엮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나뭇잎을 롱앤쇼 스티치지만 조금 변형된 방법으로 한번 수놓아 볼게요. 가장 진한 올리브 그린 색깔 3가닥을 사용해서 우선 롱앤숏으로 안쪽을 표현해줍니다. 이것도 롱땀끼리 같은 길이는 아니고요. 또 숏땀끼리도 같은 길이는 아니에요. 원리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넓은 입이 있다면 그 위에 한 번 더 같은 색깔로 롱땀만 수놓으며 이마저 연결해 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롱앤숏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톤의 올리브 그린 색깔을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 하듯 나와주면서 롱땀을 계속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경계선까지 맞춰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롱앤숏 해줄게요. 반대쪽 작은 입도 마찬가지로 수놓아 주세요. 이제는 꽃잎을 해볼 건데요. 노란 색깔 3가지를 사용했어요. 가장 진한 색깔 실 3가닥으로 큰 꽃 이파리를 롱앤숏 해줍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막 선을 그어서 규격을 딱딱 지킨다기보다는 조금 더 회화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꼭 붓터치 질감처럼 롱앤숏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진한 컬러로 안쪽 부분을 수놓았다면 다음에는 중간 톤의 노란색으로 수놓아 볼게요. 숏땀 자리에 나와서 롱땀만 수놓아 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스플릿 스티치처럼 이전의 땀을 가르면서 나와서 롱땀만 수놓아 주세요. 원하는 정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가장 연한 색깔 실로 마찬가지로 롱앤숏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회화적으로 예쁘죠? 완성이 됐어요. 우리 3번째로는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해볼게요. 그동안 참 많이 했던 스티치인데요. 우리가 원을 채울 때 딸기자수 했던 것처럼 해봤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해볼게요. 기본으로 백스티치를 먼저 해주고 한쪽 백스티치 구멍에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백스티치 아래 바늘을 넣으면서 바늘 아래 실을 감고 당겨서 버튼홀 스티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스티치 하나당 버튼홀 스티치 하나씩 1:1 대응되는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버튼홀 스티치 다 해주시고요. 한 바퀴를 돌았으면 처음으로 와요. 처음에 만들어진 그 버튼홀을 한 번 더 그 위에 버튼홀을 쌓아줍니다.
즉 2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층 또한 똑같이 1:1 대응되도록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다 도르셨으면 마지막 3층 또한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한 칸을 건너뛰고 했어요. 즉, 2번 버튼홀 해주고 한 번 건너뛰고 또 2번 버튼홀 해주고 한 번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2번에 한 번씩 버튼홀을 스킵해가면서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코 개수가 줄면서 안으로 오므라드는 버튼홀 스티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멍이 작아졌을 때 방울솜을 넣어서 속을 채워주시고요. 계속해서 2번 하고 한 번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버튼홀 스티치 하시다 보면 코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하나의 점처럼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바늘을 중심 바깥으로 나가서 묶고 잘라주시면 돼요. 똑같이 갈색깔 실 6가닥을 사용해서 한번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 해볼게요. 이때 가능한 한 촘촘하게 백스티치를 밑작업으로 해주셔야 조금 더 촘촘하고 야무진 버튼홀 스티치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딸기자수 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으로 면을 채우듯 버튼홀 스티치 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은 바깥에 원부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채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채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개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똑같이 솜을 넣고 2번 하고 한 번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해가며 코를 점점 줄여줄게요. 뒤로 나가주시고요. 묶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작은 꽃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마지막은 오븐 피코 스티치입니다. 우리가 데이지 꽃잎 할 때 많이 했던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시침핀을 꽂아놓고 없으시면 바늘로 하셔도 돼요. 걸어두신 다음에 기둥을 3개를 영상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기둥을 1, 2, 3번이라고 이름 지어보면 3번, 1번을 먼저 통과해주고 가운데 2번만 통과하고 또 3번, 1번 통과하고 가운데 2번만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으로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너무 힘을 야무지게 나는 예쁘게 만들 거야 하고 야무지게 잡아당기게 되면 앞서 만들어둔 기둥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모양을 잡을 때 기둥이 쏠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세요. 마무리는 기둥을 감싸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수침핀을 빼면 이렇게 입체적인 스티치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앞서 수놓은 꽃잎들 사이사이를 오븐 피코 해줄 건데요. 큰 꽃의 경우 4가닥으로 해주시고 작은 꽃의 경우 3가닥만 사용해서 노란 색깔 실로 수놓아주세요. 마무리는 레터링을 수놓아 줄게요. 아주 촘촘하게 스플릿 스티치 하면서 4가닥으로 올록볼록 올라오듯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8월을 닮은 정말 따뜻한 해바라기 꽃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만들다 보면 정말 재밌게 수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료 도안 다운받으셔서 즐겁게 수놓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로 완성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